둘이 앞에 야구 취재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성호입니다. 독수리가 진짜 날고 있습니다. 헐헐 날고 있어요. 전반기 막판부터 10연승을 이어가더니 23일 경기에서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60승 선착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경기 안 남았고요. 역대 정규 시즌에서 60승에 가장 먼저 도착한 팀이 그 시즌 정규 시즌 우승을 할 확률이 77.1%나 되거든요. 지난 시즌 기아를 포함해서 35번 중 27번 정규 시즌 우승을 했고요. 전국위 리그 양대 리그를 다 뺀 숫자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따져도 62.9%. 35번 중에 22번 우승을 했으니까 한화의 기대감, 한화 팬들의 기대감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네. 엊그제 유튜브를 보다가 네. 옛날 야구 영상이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옛날 어느 정도 옛날? 예, 그래서 열어봤더니 네. 1994년 이른 봄에 출고된 영상이었는데 31년 전. 네. 네, 한 지상파 방송에서 네. 그의 프로야구 판도를 전망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열심히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 8개 구단 체제였잖아요. 그렇죠. 모두 가서 감독 인터뷰, 주요 선수 어. 막 만나보고 그런 공 던지는 장면 스케치하고 등등 해서 네네. 이제 뭐 어느 정도 목표를 하는지 등등을 가려놓는 건데 지금처럼 막 이렇게 서열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네. 제가 영상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직전 시즌 우승팀이 해태 타이거즈였어요. 그렇죠. 93년. 93년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예, 경기였죠, 원년 그때. 이후 그 쭉 강팀이었던 삼성. 해태와 삼성이 조금 두드러지는 전력을 갖고 있다. 94년에도. 예. 그런 전망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93년에 한국 시리즈가 예. 이제 해태와 삼성이었으니까. 예, 그렇죠. 네, 예. 그때 뭐 선동열, 박충식 뭐 15이닝 무승부 경기 나오고 뭐 예, 어마어마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요. 봤는데 그의 한국 시리즈는 94년 LG와 태평양이 붙었죠. 돌풍이었죠. 예, 그리고 LG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LG를 두고는 뭐 송구홍 선수, 네. 뭐 등등 소개하면서 이제 군 공백 아, 그렇죠. 이슈가 있었나 봐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은 잘 아시지만 유지현, 김재현, 서용빈이라는 신인 트리오가 그의 데뷔를 했는데 맞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살짝 이런 선수들이 이런 있다. 변수도 있다. 아. 근데 이광환 감독 인터뷰에 적극 기용해 볼 생각도 있다. 이 정도였는데 그의 판도가 이 대목에서 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야구라는 게 참 전망이 어렵고 여러 해마다 변수가 생기는구나.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었고요. 올해도 하나가 가을 야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은 대부분 했지만 이처럼 선두로 내달릴 줄은 예상이 어려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예상 외에 플러스 포인트가 생겼나 이번 영상에서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시즌 초반에 전망을 할 때도 한화가 5등 안에 들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했지만 우승권까지 보는 전망들은 해설위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쉽지 않았었어요. 예, 맞습니다. 시즌 전에 네. 각 구단이 1군 가용 자원을 두고 WA를 합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WAR을 예상을 하고 예. 그 합계를 통해서 순위를 한번 예, 따져보죠. 예, 전력 평가를 쭉 해서 서열화를 하는데 네. 제가 하나를 포함해서 몇 구단에 다시 전화를 해봤어요. 당시에도 취재를 했지만 새록새록 그때 기억이 나면서 그럼 그때 어떤 점을 좀 봤을까? 그리고 지금은 실제로 나타난 현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이제 하나도 자체적으로 WAR 산출하는 방식이 있었고 그렇죠. 그거 갖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최대치가 3위였대요. 그리고 낮게 보면 5위. 5등 안에 들지만 예, 맥시멈이 맞습니다. 3이다. 가을 야구가 무난한 수준? 근데 밖에서 보는 시각하고 대동소이했어요. 근데 다른 구단은 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었는데요. 네. 대부분이 3위에서 5위권. 아, 5위 안에 든다. 예, 이 정도 예상이었고 1, 2위는 기아와 LG가 보니까 대부분이었더라고요. 예. 지난해 잘했던 예, 팀들. 그리고 삼성이 좀 따라붙는 그렇죠. 그런 모양새였고요. 예, 하나를 그러면 5강 밖으로 계산하는 팀도 있긴 예, 있었겠네요. 하나를 네. 그 굉장히 낮게 본 구단도 한 곳이 있었습니다. 오. 예, 근데 이 구단은 하나를 SSG와 함께 공동 7위로 봤어요. SSG도 올 시즌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잘 버티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이 구단에서 어떤 근거로 7위로 봤을까? 네. 그래서 조금 좀 확인을 해봤더니
투수 전력 WAR을 3위로 괜찮게 봤는데 그렇죠. 선발진이 괜찮았으니까. 타자, 야수를 9위권으로 봤더라고요. 야수가 좀 약해 보이긴 했죠. 합을 내보니 7위. 이 정도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좀 내용하고 숫자를 듣긴 했는데 네네네. 이거 공개하면 해당 구단 관계자가 네. 불편해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막 그 정도 듣는 걸 하고 네. 전화 끊으면서 네. 그거 혹시 문서로 남아 있으면은 자료는 파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을 또 던졌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많이 틀렸어요. 그런 자료는 딱 가지고 네. 있다가 왜 틀렸는지 네. 분석하는 자료로 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그걸 삭제를 해라. 이런 좀 약간 제가 진심 어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일단 7위로 판단을 한 예.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팀이 보기에 도대체 뭐가 예상과 확 달라졌길래 예. 하나가 지금 성적을 냈지.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어느 부분에서 WAR이 더 올랐나 했더니 네. 물론 밖에서 보는 거랑 일단은 큰 틀에서는 비슷해요. 그 투수였죠, 투수. 외국인 투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예, 에이스로 폰세가 있고 와이스가 있는데 네. 와이스는 지난해 시즌 중에 와서 어느 정도 보여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고 이제 올 시즌 예상을 하게 되는데 폰세는 국내 무대에 기록은 없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일본에서도 2군에 쳤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을 하냐 했더니 최근 2년에 네. 그 해외에서 뛴 기록을 놓고 좀 조정치를 좀 만들어서 네네네. 올 시즌 어느 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대요. 그런데 제가 2년 그 폰세의 이력을 보니까 그 일본 프로야구 니오넴하고 라쿠텐에서 뛰었는데 퍼시픽 리그에서 2년간 거둔 승리는 7승뿐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뭐 좀 2군도 오가는 경우가 맞아요. 있었고요. 네네. 그런데 올해는 하나에서 19경기만 뛴 상태에서 지금 WAR이 6.21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12승 무패고요. 예, 전체 1위죠. 예,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로는 WAR이 한 10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10, 예. 10 거의 다 갈 것 같아요. 남은 예. 시즌 등판 개수를 따져보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내다보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WAR 6.21이면 혼자의 힘으로 6승을 더 끌어올렸다는 얘기인데 예. 2위와의 승차 등을 고려하면 폰세가 다 했다. 예, 지금 후반기 막 돌입하는 시점인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폰세에 대해서는 내부 평가도 굉장히 좋고 내부의 신뢰도도 매우 높습니다. 이 초반에 폰세가 그 한화가 출발이 좋지 않을 때 야수들 다 모아놓고 막 집합거는 장면도 있었고 이렇게 실력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 어우러지는 능력, 팀을 끌고 가는 리딩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폰세를 영입하려고 노려본 지켜보던 팀들은 한두 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폰세가 워낙에 좋은 공을 갖고 있었으니까. 네. 다만 폰세의 커리어 내내 갖고 있던 크고 작은 부상 이력. 예, 잠부상 이력이 많았죠. 네, 다른 팀 구단 단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폰세 좋긴 좋은데 혹시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섣불리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한화가 과감하게 움직였죠. 한화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해 여름에 이미 손혁 단장이 직접 일본을 넘어갔대요. 폰세가 퓨처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퓨처스, 일본의 2군 리그에서 등판한다는 소식을 알고 그 더운 일본의 여름에 가서 직접 지켜봤다고 합니다. 한 7, 8월 한참 묻어있대였는데 지난해 여름이면 굉장히 이른 시점이네요. 그렇죠. 이제 연말이나 네. 연말이 아니라 미리 이제 체크를 하던 차원에서 폰세를 데려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여름에 가서 공을 던지는 걸 지켜봤는데 그것도 2군 경기에서 7회 이상을 던졌는데 7회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153km 이상의 공을 계속 던지더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손혁 단장이 또 투수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요걸 예. 체크를 하고 고 폰세의 경기력과 그리고 워크 에틱 그리고 뭐 태도 이런 걸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예. 결정을 내린 거죠. 사실 생각보다 일찍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워크 에식 할때 에식 발음이 네. 조금 신경 써서. 예, 좀 불편했어요. 예. 그 와이스도 지난해에는요. 네. 그 시즌 중간에 왔잖아요. 교체 카드였어요. 예, 5승 5패 평균 자책. 그러니까 원래는 대체로 들어왔다가 맞습니다. 교체까지 된 거죠. 예, 5승 5패 평균 자책 3.73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10승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평균 자책 3.40, WAR이 3.69인데요. 네. 또한 좀 중상위권 위쪽이죠. 예. 사실 폰세가 너무 잘해서 그렇지 예. 와이스도 못하는 투수가 아니거든요. 와이스도 어느 정도 던질 것이라고는 다른 팀도 계산했는데 그보다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가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생긴 거죠. 근데 와이스랑 폰세가 지금 원투펀치, 그러니까 폰세, 와이스, 유현진까지 이어지는 삼선발이 워낙 탄탄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가장 큰 강점인데 사실 와이스가 여름에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 있대요. 근데 최근 전반기에 10승을 거두긴 했지만 7월 들어서 성적이 조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 내부적으로 살짝 고민이 있기는 한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와이스가 일종의 습관 같은 건데 투수들은 이 유니폼 안에 이제 언더셔츠라고 이렇게 색깔 있는 착 달라붙는 거 입잖아요. 그렇죠. 그 슈퍼맨 예. 쫄쫄이 같은 거. 예. 그걸 딱 입고 던지는데 와이스가 그걸 못 입는답니다. 그걸 입으면 약간 갑갑한 느낌이 드나 봐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여름에도 입는 이유 중에 하나가 투수들은 에너지를 워낙 많이 쓰는 포지션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름에 땀이 많이 나잖아요. 이 땀이 흐르면 이 팔뚝이나 이런 데 흐르는 땀을 그 언더셔츠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이 손에 물기가 덜하게. 예. 그런데 그걸 안 입으니까 땀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구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와이스 선수 던지는 거 보면 막 팔뚝에 막 그 로진 막 뿌리고 막 이렇게 애를 쓰긴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걸리는 것 이런 부분들을 넘어야 되는데 뭐 이 얘기는 거꾸로 쌀쌀해지면 더 잘 던진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예. 언더셔츠도 이슈가 있었군요. 그래서 예. 한번 입어볼래라고 얘기했는데 그 국내- 입으면 조금 어렵다라고. 모시메리 같은 걸 한번 입혀보면 좀 시원하게 국내 그런 또 재질이 있지 않습니까? 통풍이 잘 되는 거. 예. TVO 규정에 어긋나나요? 인견 이런 거 말씀하세요? 인견 그렇죠. 바람 잘 통하는 예. 거. 한번 생각해봐야겠네요. 예. 사실 외국인 선수가 하나가 대박이 났잖아요. 대박이 났죠. 예. 외국인 선수 찾으러 가서 다 명품을 다 구해왔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신 대로 투수 2명도 좋았지만 네. 뭐 플로리를 부상으로 빠진 다음에 온 리베라토도 굉장하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예, 뭐 그 리베라토가 지금 타율이 3할 8푼 6리. 뭐 4할 때 가까이. 예, 막. OPS가 1.005인데요. 여러분 타자들은 보통 우루쿠라고 그래서 네네. 어느 정도 생산력이 있는지 좀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 우루쿠 수치가 177.5로 리그 전체에서 3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 그만큼 리베라토가 짧은 시간 보여준 임팩트가 강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리베라토 정말 복덩인데 다른 팀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원래 타자는 중간에 바꾸면 진짜 어려운데 예. 게다가 교체도 아니고 대체잖아요. 예. 대체면 나서 임시 쓰고 말 정도니까 약간 요 정도 스펙에서 내려오는데 이 선수가 터져주면 사실 할 말 없다. 예. 하나는 올해 뭔가 다 되는 시즌이다. 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베라토가 어떤 부분에서 뛰어났다는 평가입니까? 내부에서 사실 볼 텐데. 하나 내부적으로도 예. 왜 이렇게 잘하지? 라는 게 구체적인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단 고위 관계자랑 좀 통화를 했는데 기술이나 운동 능력으로 보면 플로리오도 뒤지진 않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좋은 타자고 리베라토도 뭐 적정한 수준에서 데려오기는 했는데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뭔가 이렇게 성격과 태도 이런 쪽에서 확실히 시너지가 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경문 감독도 리베라토가 팀 전체에 에너지를 준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래서 구단이 딱히 리베라토에게 뭔가 해준 건 일단 뭐 계약 시점에 빠른 적응을 위해서 국내 투수들의 영상 자료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요 정도에 대해서 뭐 리베라토가 준비를 잘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더해서 한화가 그 홈구장에서는 그 실내 연습장에 아이피치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아이피치가 지금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 트라젝 아크라는 트라젝 아크는 어떤 투수를 입력을 하면 그 투수의 투구 동작 장면까지 나오고 거기서 공이 그 선수가 던지는 비슷한 구종의 구질의 공이 날아오는 건데 그거까지는 아니고 그냥 피칭 머신인데 입력을 하면 누구의 무슨 공 하면 비슷하게 공을 만들어주는 요런 아이피치라는 피칭 머신이 있는데 요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홈구장할 때 쓴다.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 그 기계가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리베라토가 그만큼 한국 무대 적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 네.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태도가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하면 약간 메이저리그에서 내가 결국 성공 못하고 왔다라는 밀려서 왔다라는 느낌이 드는 선수들은 성공이 조금 더디고 오히려 내 메이저리그는 좀 어려운데 한국이라는 무대를 거쳐서 메이저리그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국이 내 능력을 테스트하기에 조금 더 좋은 무대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적극적으로 적응을 하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사실 동기부여가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플로리얼도 굉장히 뉴욕 양키스의 높은 유망주였는데 밀려고 온 느낌인데 비슷한 사례가 두산의 콜 어빈이 아닐까. 콜 어빈도 조금 밀려서 왔다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적응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폰세도 잘하고 와이스는 뭐 그렇다 치고 리베라토도 의외의 복덩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한화가 우리 팀 예상보다 이게 잘 되고 있다라는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하나 내부에서도 뭐 그 얘기를 나누고 있겠죠. 뭐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 진짜
통화를 하면 예. 목소리가 좋아요. 예, 근데 제가 그 좀 차분하게 얘기해달라. 네. 예, 좀 톤 다운해서 했더니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그 시즌 좀 부상이 발생하는 거는 좀 불가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적었다. 부상. 경쟁 구단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기아, 뭐 LG, 삼성, 롯데들은 주력 선수 국내 자원 공백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시즌에. 네. 뭐 이름을 열고 하자면은 계속 지금 한 5분은 해야 될 정도. 각 팀의 팬들은 잘 아실 거예요. 뭐 이 선수 빠지고 예. 저 선수 빠지고 다 했으니까. 맞습니다. 기아가 특히 많았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하나는 유격수 심우준 선수가 몸에 맞는 볼 여파로 좀 빠졌던 거 빼고는 아주 긴 공백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제 다른 팀의 부상들이 일종의 이제 근골격계 부상이라며 예. 막 근육이라든가 예. 무릎이라 관절이라든가 이런 건데 심은 선수 맞아서 다친 거니까 맞습니다. 예. 정말 불가피한 어떻게 보면 부상이었던 사고를 거잖아요. 사고. 그렇죠. 예. 그런데 뭐 내부에서는 컨디셔닝 파트에서 잘했다는 자체 그렇게 평가를 볼 수 있을 것 하고요. 같아요. 네네. 벤치에서도 뭐 관리를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결과로 나타난 것 아닌가 자화자찬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그런 목소리를 안에서는 지금 이렇게 내는 것 같아요. 결과가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네. 근데 그리고 공백이 생겨도 반전이 꼭 일어났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로리얼 빠지면서 리베로토라는 더 좋은 자원이 들어왔고요. 사실 이 부분도 약간 운인 게 예. 플로리얼이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 이어졌잖아요. 예. 근데 부상을 안 당했으면 예. 아마 계속 그렇게 갔을 거예요. 예. 근데 부상을 당하면서 바꿔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터진. 예. 아니 이용균 기자는 모든 걸 운으로 지금 해석하는 것 같은데 이용균의 타로 야구 뭐 이런 겁니까? 예. 근데 그만큼 하나가 냉- 잘 풀리고 있다. 예, 네. 냉철하게 분석 들어가는데 자꾸만 이제 흐름이 이상한 쪽으로 가요. 샤머니즘 야구는 싫어요. 예. 근데 심우준 선수가 빠져 있었을 때도요. 맞아요. 하주석 선수가 역할이 컸잖아요. 그렇죠. 네. 하주석 선수가 뭐 이런저런 뭐 사건으로 해서 제야에 오래 있었는데 초야에 묻혀 있다가 등장해서 장안에 빈틈을 잘 들어와서 넣어줬어요. 예, 굉장히 공수에서 활약이 컸고 지금은 덱스가 됐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는 부상 때문에 전체 전력에서 타격을 입은 게 거의 없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투수력. 뭐 투수력이 강한 팀이 성적이 난다. 이거는 뭐 당연한데 그렇죠. 이런 대목을 팀 내에서 선수단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 예, 그 장기 레이스에서 투수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가 초반에 저희가 영상도 그 뭐 4월에 만들었지만 5승 10패까지 밀리잖아요. 개막 이후에. 그래서 올해도 또 안 되나 뭐 이런 예.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당시 제가 지금 다시 그때 어땠냐고 좀 물어보니까 네. 당시 내부에서 계속 지면서 성적이 안 좋은데도 우리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네.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운드가 지켜주니까 네. 뭐 패하더라도 대패는 없고 예. 방망이를 너무너무 못 쳐서 진 경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때 팀태율 1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즈음에 저희가 영상을 만들면서 다른 팀들도 하나를 만나서 뭐 위닝 시리즈를 하더라도 네. 이 직전 시즌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 이런 얘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투수가 센 팀하고 붙었을 때 그 압박감 쉬운 경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방망이도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니까 올라오고 결국은. 예, 팀이 연승을 타고 뭐 그런 거를 확인한 시즌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 내부에서도 팀 타율이 1할 테니까 예. 어떤 팀도 시즌 전체를 팀 타율 1할 때로 끝나지는 않는다. 예. 이런 확신이 있었고 마운드가 잘 지켜주면 굴러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예, 이런 게 맞습니다. 있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2위와의 승차가 뭐 4경기 5경기 언저리 왔다 갔다 하고 예.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팀 내부에서도 이게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이 전해지더라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폰세, 와이스, 류현진으로 이어지는 선발진이 워낙 탄탄하니까 연패를 당하면서 쭉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시즌 따져 보니까 지난해 기아가 우승할 때도 가장 길었던 연패가 4연패였거든요. 5월에 한 번 있었고 7월 말 8초에 한 번 4연패 있었는데 요게 끝이었어요. 8월 초 이후로는 4연패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한화도 마찬가지로 올 시즌 연패가 없어요. 예. 개막 1승 뒤 한 4연패 한 번인 이게 가장 긴 연패고 3월 말 4월 초에 4연패 한 적이 있는데 이후에는 3연패만 한 번 했고 2연패가 최다예요. 그러니까 연패를 당하지 않고 계속 굴러가다 보니까 지금 성적이 나왔겠지만 선발진이 탄탄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3, 4연패를 갈 틈이 잘 안 생기는 거죠. 예.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안성원 기자가 분석해 주셨듯이 지금 한화는 남은 시즌 5할만 해도 꽤 높은 승률을 유지할 수 있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정감을 갖게 예. 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맞습니다. 판단하고 예, 있더라고요. 팀이 한 시즌 잘 되는 과정을 보면은 뭐 구단도 요소에서 그 프런트 갈 수 있는 역할을 잘하고 네. 벤치에서도 적재적소에 잘 움직여주고 또 하나 구단이나 또 벤치 그 감독 코치들이 아주 그냥 그 깊이 개입할 수 없는 게 클럽하우스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고참들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대봉에서도 저는 굉장히 잘 흘러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내부에서도 그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구단 예. 고위 관계자들 이제 통화를 해보면 일단 팀 성적 지금 이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선수단 전체가 들뜨지 않는 것. 이런 거잖아요. 막 우리 되나 이제 드디어 하나? 뭐 이런 거 들뜨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오히려 긴장감으로 이어지고 조급함으로 만들어지고 요건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예. 요거를 잘 잡아주는 분위기가 필요한데 일단 야수진에서는 최은성 선수. 예. LG에서 가을 야구 경험이 좀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성격 자체가 좀 차분하잖아요. 차분해요. 예. 지나칠 정도로 차분한데. 진중하고 네. 책임감이 강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최은성 선수가 야수진이 들뜨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투수진에서는 역시 류현진. 워낙 뭐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다 보니까 투수진에서도 들뜰 수 있는 특히 불펜진 관리 같은 것도 오히려 류현진 선수가 잘해주고 있고 지금 뭐 최은성 선수는 하나 이적 때 올 시즌 성적도 되게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장으로서 팀 전체에 말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권위도 좀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끌고 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최은성 선수가 최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시리즈 가서 기왕이면 예. LG랑 붙고 싶다. 예. 이런 얘기도 하는 정도로 뭐랄까 자신감과 여유가 좀 생긴 마지막 느낌이다. 무대에서 LG를 꺾고 싶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네. 뭐 유현진 선수야 뭐 두말은 아예 없고요. 예,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팀이 안정감을 잡아주는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수요일 경기는 하나가 네. 대패를 했죠. 근데 초반에 좀 네, 물어냈어요. 근데 그런 경기가 잦았는데 올해 야 진짜 낯설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걸 보면은 하나가 강해졌구나. 예,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지난 화요일에 네. 잠실 하나 두산전 네. 하나가 2대1로 이겼는데 그냥 경기였어요. 예, 네. 8회 말 2사 후에 두산 정수빈 선수가 몸에 받는 볼로 출루해요. 위기죠. 예, 위기. 그리고 네. 1대0 상황. 그렇죠. 예. 그런데 바로 견제사에 걸립니다. 정수빈 야, 선수가. 정수빈은 예, 한화가 8회 말 그 한 점차 리드 상황의 그 위기를 극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견제사로 또 주자를 잡아내면은 네. 뭐 아웃카운트 하나도 가져오지만 분위기도 가져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쫄리는 상황이라면 견제사를 노리기보다는 예. 견제는 그냥 안전하게 가고 예. 그리고 타자를 잡아내는데 집중하라. 이게 예. 이제 기본 이론이잖아요. 예. 근데 과감하게 상대 빈틈을 잡아서 견제사를 잡아냈다. 이게 한화가 달라진 모습. 예, 제가 다음 날 네. 김정민 한화 배터리 코치한테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그 대목을 좀 궁금해서 네. 질문을 드려봤더니 뭐 우선은 한승혁 선수가 마운드에 있었는데 견제 동작이 워낙 빨라서 뭐 잡을 수 있었다면서 투수 칭찬부터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견제를 그냥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포수 시야의 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인이 오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견제가 들어가는데 그런 과정이 그 화요일 두산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팀하고 만났을 때 어떤 주자에 대한 준비 과정도 다 있지만 베테랑 포수들은 보통 볼 카운트별로 주자들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습성까지 데이터로 있대요. 머릿속에 두고 있대요. 네. 그리고 경험치랑 수치로 나온 거 등등 해서요. 이 영업 비밀이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날 그 포수는 최재훈이었고요. 네. 뭐 그런 대목이 아주 좋은 쪽으로 작용을 했다고 하는데 한화의 또 올 시즌 자랑거리가 베테랑 포수 2명이 잘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건데 이재훈 선수도 꽤 역할이 크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
유현진, 최은성이면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 선수들이 앞에서 끌고 가는 측면도 있는데 요거를 사실 뒤에서 잘 잡아주는 선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선수가 어떤 선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뜸 바로 이재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원 선수가 포수고 베테랑인데 연봉은 적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완전 주전도 아니고 그래서 요소에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투수랑도 얘기할 수 있고 후보들이랑도 얘기할 수 있고 약간 저연봉 선수랑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두루두루 얘기를 하고 경기 중간중간에도 팀이 좀 흔들린다 싶으면 이재원 선수가 더그아웃에서 집합을 미팅을 자주 한대요. 그럼 뭐 지금은 흔들리면 안 돼.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얘기를 많이 해줌으로써 분위기를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그 이재원 선수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와이스 투수의 전담 포수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폰세 최재훈, 와이스의 이재원 이렇게 묻혀주고 있는데 요거를 와이스를 잘 이끌어가는 것도 있고 최근에 되게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구단 내부에서도 약간 살짝 놀랐대요. 전반기 마지막 와이스 등판이었는데 와이스 그때 9승까지였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등판을 앞두고 야수진 단톡방에다 그걸 뿌린 거예요. 예. 내일 와이스 선발 등판하는데 전반기 10승 만들어주자. 지난해부터 고생해주지 않았냐. 예. 우리 수비도 좀 잘하고 공격 점수를 좀 내서 와이스 10승 만들어주자. 이런 단톡을 뿌렸는데 그거를 와이스가 알았대요. 전에 듣고. 감동받아. 와이스가 감동받고 그날 10승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인터뷰 때 꼭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야, 와이스 땀도 많은 선수인데 눈물에 땀에 범벅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을 좀 하시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데 네. 역시 그 베테랑 포수가 지금 버티고 있고 팀이 이기는 것이 그 내재화되면은 자신감 같은 게 어린 선수들도 하나씩 생기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예, 근데 제가 하나가 이제 화요일 경기 말씀드렸는데 그날 경기가 사실 2회에 1대0 리드를 잡고 스코어 변동 없이 8회까지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불안하잖아요. 1점 차. 하나가 대부분 그런 경기는 넘겨주죠. 그런데 떡아웃에서 김정민 코치가 뭐 이렇게 선수들하고 대화하거나 이제 선수들끼리 이제 그 소통하는 장면을 좀 봤나 봐요. 그런데 이 최재훈 선수가 이렇게 선수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지금 1대0인데 긴장 안 되지 이제 이야.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찾아보니 네. 올 시즌 한화 1점 차 네. 승리 1점 차 경기의 그 승률이요 6할 4푼 3리나 돼요. 우와. 18승 10패 전체 1위입니다. 근데 뭐 강팀은 보통 이 정도가 나오지만 네. 한화가 지난해만 해도 1점 차 승부에서 13승 19패로 4할 6리밖에 안 됐어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크죠. 예, 1점째 그렇습니다. 승부에서 따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팀 전체의 집중력. 예. 뭐 단지 운일 수도 있겠지만 팀 전체 집중력이 1대0 한 점차 리드를 지켜갈 수 있는 자신감으로 예, 이어지고 있다는 점. 맞습니다. 하나 선수들이 네. 뭐 밖에서는 하나 독수리가 이제는 날아다닌다, 뭐 하나 시대가 왔다, 뭐 하면서 여러 기사가 나왔지만 네네. 그래도 긴가민가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이제 성적이 안 좋은 그 세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이 그 대전 기아전이었거든요. 맞아. 이 경기가 굉장히 하나 선수들한테 크게 왔나 봐요. 사실은 그 경기 되게 큰 경기였죠. 기아가 예. 막 올라오던 중이었고 맞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승패가 잡히면 후반기 선두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3연전 딱 들어가기 직전에 네. 이렇게 분석도 하고 전망도 내부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투수 매치업을 보니까 한 2승 1패 정도로 불리한 상황. 그러니까 하나는 첫 경기가 문동주, 네. 기아는 윤영철이었습니다. 네. 뭐 하나가 밀리진 않죠. 그렇죠. 둘째 날은 엄상백, 양현종. 살짝 밀리는 감이 있죠. 네. 셋째 날은 황준서, 내일. 많이 밀리는 감이 예,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겠다. 특히 첫 경기를 놓친다면은 그렇죠. 이런 계산을 했는데 세 경기 모두 하나가 선취점을 내줘요. 그런데 경기 안에서 승부처가 발생하는 것을 모두 흐름을 잡아가면서 3연승을 합니다. 선수들이 우리가 이렇게 좀 강해졌구나. 이걸 자각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흐름이 또 후반기 시작과 함께 KT전에서 이어지죠. 하나 야구도 많이 달라졌지만 네. 김경문 감독 야구도 굉장히 유연해지고 달라졌다는 평가도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제로 내부에서도 그런 평가를 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감독님이 워낙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는 시즌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제 그 선두 자리를 지키고 끌고 나가는 힘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예. 요거에 대해서도 김경문 감독이 과거 두산 감독, NC 감독과는 조금 달라진 것 같다라는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라는 팀에 맞는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두산이라는 팀의 특징이 있었고 NC라는 팀의 특징이 있었다면 지금은 하나라는 팀에 딱 맞춰서 팀을 끌고 가는 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실히 지난 시즌 중반에 들어와서 반 시즌을 겪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팀 전체에 대한 파악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즌 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김경문 감독의 지인 중에 한 분이 경문이가 진짜 준비 많이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경문이가 할 정도면 굉장히 연륜이 있으신 분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시즌을 치면서 이루어진 느낌이고 느낌상으로 이제 김경문 시즌 3, 두산 시절, NC 시절 뭐 넘어가서 시즌 3쯤 되는 것 같은데 과거의 장점과 지금의 장점이 다 합쳐진 듯한 느낌이 기록으로도 나타나요. 한화가 91경기 치르는 기준으로 따졌을 때 라인업 개수가 76개입니다. 10개 구단 중에 가장 적어요. 주전들을 잘 활용하는 경기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플래툰 비율도 49.6%로 적은 편이고 그런데 경기당 야수 기용은 12.96명으로 1등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라인업을 선발로 잘 보내면서 경기 후반에 교체를 잘 활용해서 모두가 함께 뛰어서 만들어내는 승리를 지켜가는 거. 이게 김경훈 감독이 가장 추구하는 경기 스타일이잖아요. 가만히 경기 안 빠져서 남아 있으면 그 선수가 좀 기운이 없어지고 하니까 모두가 승리에 참가하는 형태의 경기 운영이 잘 만들어지면서 한화의 선두를 이끌고 있다. 요게 김경훈 감독의 달라진 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생 번트가 46개인데 이건 뭐 과거와 달리 리그 최상위권이고 지난번 영상에서는 그 2위권이었는데 거의 선두를 이제 다투는 요 정도까지 바뀌었어요. 김경훈 감독이 뭐 하나에 맞게 야구를 하신다는 게 그런 생각이 나네요. 두산 감독 시절만 해도 희생 번트가 가장 적은 거의 안 했죠. 감독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한화가 선두를 치고 나가고 있는데 한화를 지금 위협할 팀은 어떤 팀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자주 이제 거론을 하는데요. 네. 이번 주 흐름으로는 LG 방망이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변수는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지난 일요일에 잠실야구장 갔다가 연경혁 감독하고 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좀 답답해하는 표정이었어요. 타격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뭐 슬럼프로 접어든 다음에 한 2달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연경혁 감독이 그 지도자 생활하면서 굉장히 낯선 지금 패턴인가 봐요. 이렇게 오랫동안 못 치는 건 처음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장기 침체죠. 네. 기록도 찾아봤는데 6월 이후 지표로는 뭐 팀 타율, 팀 OPS가 모두 6위권이었는데 그렇죠. LG가 사실은 그 야수진의 힘, 방망이로 어느 정도 끌어가는 전력이었잖아요. 네.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영혁 감독이 오히려 말을 아끼셨는데 그 이번 주 일단 표본이 적지만 방망이가 좀 살아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깊이 떨어졌다가 이 골짜기가 깊으면 또 뭐 산이 높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화요일 수요일 기아전에서 난타전 끝에 2경기를 다 잡았는데 이틀 연속 14만타씩을 때렸어요.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가 양문형 강타자죠. 문성주, 문보경이 살아나요. 그리고 오스틴 복귀가 임박했습니다. 게다가 오타니 부럽지 않은 1번 타자 박혜미 홈런을 때리는 이틀 연속 홈런을 쳤는데 맞습니다. 이대영 선수가 위원이 이제 중계를 하던데 네. 들었는데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같은 과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경험이 없다면서. 근데 사실 당연히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는 한화가 내부 분석에서 우리가 LG와 기아, 뭐 삼성, 롯데보다 부상이 적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메리트가 됐다. 이렇게 자체 분석을 했는데 반대로 보면 지금 이제 LG와 기아가 베스트 전력으로 잔여 시즌을 싸울 수 있는 지금 시나리오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 입장에서는 조금 경기에 대해 포인트 아닐까. 그리고 LG와 기아 이런 팀들은 기회가 되겠죠. 사실 한화랑 통화하면서 그것도 물어봤어요. 어느 팀이 제일 위협적이냐, 어느 팀이 올라올 것으로 보이냐라고 할 때도 하나 구단에서도 LG와 기아를 꼽더라고요. 두 팀이 이제 전력을 제대로 갖춰서 남은 시즌을 치를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전력이 높기 때문에 좀 경계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뭐 시즌 전에 WAR이 그 전력 평가를 했는데 그 내재된 힘이 잔여한 3, 40경기에 그냥 확
파라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가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이유 같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나도 더 긴장해서 맞습니다.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LG, 기아 그리고 롯데 등 삼성 최근에 좀 좋던데 네. 올라오던데 다 이런저런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치열한 후반기 순위 싸움이 치러질 것 같고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뜨거운 경기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무더위 다 날릴 수 있도록 야구 팬들도 모두 야구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울 팬도 앞으로 열심히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잠깐 쉬어가야 되죠? 예, 휴가를 좀 이용균 기자랑 네. 저희 PD가 휴가 일정이 있었어요. 네네. 예, 저 혼자 좀 진행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좀 이거 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사이사이에 쇼츠 같은 거는 열심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네네. 조만간 8월 그 초순에서 중순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다시 뵙고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더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다이어트를 해서 나오겠습니다. 정말요? 예? 정말이죠. 뭐 실없는 소리 뭐. 다이어트 자신 없는데. 알겠습니다. 예. 저도 열심히 다이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